나토 정상회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 나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을 했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고, 우리가 투자에 유념해 두고 가야 될 것들이 있더라 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나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좀 과거로 돌아가야겠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게 작년이죠. 침공을 한 이후로 나토의 결속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침공을 한 이후에 바로 두 개 국가가 나토에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핀란드랑 스웨덴이에요. 핀란드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중립국이거든요. 그래서 비군사 동맹을 이제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랑도 난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철칙을 깨고 요번에 이제 나토 가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것도 있었겠죠. 그게 사실 가장 크겠죠.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됐는데 스웨덴은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우선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가입 국가가 지금 핀란드, 최근에 가입한 핀란드까지 해서 31개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리그들이 다 그렇죠. 아무나 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100%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따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 MAP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다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되는데, 이제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뭔가 안 맞는다, 아니면 부패 지수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고쳐와, 그러면 우리가 가입시켜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맵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는 신청을 하고 맵에 들어간 게 1999년도인데 2020년도에 가입이 된다든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우리나라의 IMF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IMF에서 우리나라에 돈 빌려줬죠. 그러고 나서 돈을 빌려준 건 좋은데 언제 갚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을 좀 고쳐줄게, 요런 조건을 바꿔주고 들어주고 이런 어떤 것들을 바꿔준다고 하면 너네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좀 강제적으로 은행도 합병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핀란드랑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맵 과정을 면제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빨리 가입을 시켜주려고 어찌 보면 특혜를 부여를 한 건데,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튀르키예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스웨덴은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스웨덴이 가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토 정상을 회담하기 전에 튀르키예가 우리 통과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튀르키예랑 스웨덴의 관계를 좀 보면요, 그 사이에는 쿠르드족이 있어요. 이 쿠르드족이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하고 조금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국가가 없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쿠르드족은 유럽 쪽에 전역에 퍼져 있는데 본인들의 국가가 없어요. 근데 이 튀르키예랑 여러 가지 스웨덴이랑 이런 사이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민족 같은 경우에는 3,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다.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들이 정계에 진출하거나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튀르키예에서는 왜 문제가 됐냐고 하면, 튀르키예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좀 세속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잡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쿠르드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세속화 과정을 하냐,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테러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국경에서 테러 발생하고 이런 일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쿠르드족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PKK에 대해서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스웨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 쿠르드족 출신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계에서도 이제 그 입김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튀르키예랑 똑같이 쿠르드족을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스웨덴도 사실 가입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테러 집단에 대해서 불법화를 이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 나토 정상회담 전에 비준을 했느냐? 사실은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인정하는 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딜인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튀르키예는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튀르키예는 사실 유럽에서는 뭐 이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줄다리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20년 좀 넘게 해먹었죠. 그래서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2019년도에 미국의 무기 수출이 제재가 됐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걸었잖아요. 그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뭐냐면 이란에 제재를 했는데 이란하고 다이렉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맹국인데 이란이랑 거래를 해? 그러면 그 동맹국까지도 좀 제재하는 이런 이제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튀르키예가 분명히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란이랑 매매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왜 이란을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데 너네가 거래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의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제일 중요해요. 국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다는데 왜 또 미국이 난리지? 막 이래가지고 그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련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 무기도 수출할 수 없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F-16 전투기 아시죠? 이 F-16이 가장 많은 국가를 따져보면요, 미국이 당연히 미국산이니까 1위고요. 그 다음이 터키예요. 튀르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 튀르키예에서 미국으로부터 F-16 40대만 보내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지금 요번에 2개의 딜을 좀 걸고 싶어 했는데, 하나는 F-16 수입 재개해라. 두 번째는 EU에 가입이에요. 튀르키예가 EU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EU에 가입 신청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대부터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EU도 나토랑 비슷해요. 본인들만의 굉장히 높은 기준이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사실 뭐 부패도 있고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독재 국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독재 국가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조건 때문에 EU에 가입이 안 되고 있었는데 EU에 가입에 대해서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에 이 2개를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에 비준을 해주겠다라고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F-16 딜리버리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뒤에 이거랑 스웨덴의 비중이랑 상관이 없어 라고 했지만 누가 그걸 듣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에르도안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번에 이제 배경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다 얻어냈어요. 첫 번째, 스웨덴의 나토 가입될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애초에 왜 발생했습니까? 나토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나토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확 친 거잖아요. 나토는 러시아의 어쩌면 뭐 발작 버튼 이런 건데 확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은 시켜야 됐는데, 이게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어요. 관심을 이제 보였는데 우크라이나는 부패 지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토 가입이 상당히 힘든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맵이라고 하는 멤버십 액션 플랜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나토 정상회담 전에 영국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맵 면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방구가 잦으면 큰일 본다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왜 자세한 일정이라든지 스케줄링은 안 해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맵을 면제해 준 것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바로 가입이에요.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에는 규정 중에 분쟁 중인 국가는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토 군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나토의 회원국 중에 한 군데가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가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다 같이 해야 돼요, 연합으로 해서. 그런데 분쟁 중인 국가를 받아들이면 같이 참전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아마 바로 가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문이 드는 건 그러면은 이걸 푸틴 대통령도 알 텐데 전쟁을 끝낼까? 이런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나토에서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좀 빨리 끝낼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 끝나면 바로 나토 가입하는데 그냥 끝내지 마, 계속 질질 끌고 간다 이런 중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될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제일 중요한 중국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요번에 나토의 의제로 올려가지고 영어로 챌린지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전 과제라는 거죠. 왜 도전 과제냐? 국방이나 이런 걸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급망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나토 국가들이 견제를 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왜 아시아를 자꾸 건드리지? 라는 것인데요. 나토는 지금 유럽을 벗어나서 인도랑 태평양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한번 조금 돌아가 보면요. 러시아의 발작 버튼 나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나토가 러시아의 발작 버튼이 됐을까? 이거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한국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그냥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독일 쪽에서 이제 동서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이 또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안에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같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베를린이 수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갈려져 있었는데,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사실 지금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들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이대로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독일은 어떻게 되냐? 강대국들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 그리고 미국이 나토랑 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나토는 더 이상 동쪽으로 진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석이 둘이 다른, 지네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아예 유럽 동쪽을 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토에서는 아니 베를린의 동쪽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나토군이 진출을 하는데 러시아는 자꾸 이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괜찮았던 이유를 한번 보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연도별로 1949년에 처음 나토 가입국이랑 확장이 된 게 연도별로 나인데 점점 동쪽으로 퍼져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가 힘이 없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 잊혀져 있던 존재가 됐었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돼서, 과거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잠수함 준다고, 항공모함 준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갖고 올 수가 없었죠. 갖고 와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대신에 이제 미사일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 지금 누리호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을 하는데도 할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발생 이후에 폴란드도 당연히 제일 불안할 거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340km나 되는 국경을 러시아랑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토 가입할래? 빨리 이렇게 가입을 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쪽으로 나토가 진출하는 것을 벗어나서 아시아랑 인도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토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잘 끈끈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나토가 최근에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프랑스가 반대하는 바람에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첫 걸음을 뗐던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있는데 왜 나토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유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유엔으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토를 쓰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유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새 유엔 비상임 이사국 다시 한번 된다고 해서 뉴스에도 꽤 나오고 하는데요. 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총 1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임 이사국 5개, 비상임 이사국 10개입니다. 이 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제에 대한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 이사국들이 결정을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임 이사국들을 한번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예요. 이 5개 국가가 상임 이사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두 군데가 미국이랑 안 맞죠. 근데 지금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5개 상임 이사국이 다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통과를 안 한다고 하면 비상임 이사국의 3분의 2, 그리고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렇게 다시 넘기는 절차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4명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소련이랑 러시아는 한 묶음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유엔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궁금증이, 한국 전쟁은 유엔이 참전했는데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중국이 중화민국이었어요. 장제스의 대만이었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1971년도에 중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행히 대만이니까 한국전에 참전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 때까지만 해도 5국의 상임 이사국이 다 통과를 시켜야만 의제가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은 불참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한 단결인가 요런 이제 그 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상임 이사국만 통과를 돼도 비상임 이사국까지 확장을 하고 전 회원국 3분의 2가 통과를 시키면 이제 참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을 그때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나토가 미국 입장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통과가 됐듯이 러시아랑 중국은 완전히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고 살아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전 같은 이슈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냉전 시대는 확실히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프랑스는 일본 사무소를 왜 반대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그때 중국만 좀 많이 붐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1대1로라든지 이런 정책을 시작을 해서 유럽하고 많이 경제적으로 연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도 중요해,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신냉전 시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사회주의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가 싸우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례로 미국에서 계속 중국 반도체를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저용량 반도체 중국에 수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미 중국의 경제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전히 견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포트폴리오에 국방 관련된 방위 관련된 주식은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키드 마틴이 됐든 뭐 노슬그루만이 됐든 이런 데에서 본인하고 체질이 좀 맞는 이제 그런 방산주는 하나씩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나토 정상회담 이후로 신냉전은 더 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흑과 백으로 나누기는 쉽지가 않아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요 재밌는 좀 이슈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향후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